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도전과제까지 버튼 이벤트를 모두 구현했고요. 이제 이번 도전과제부터 시계 모드들을 하나씩 구현합니다. 그리고 시계를 조작할 때는 이 앞에서 구현했던 버튼 이벤트를 사용합니다. 시계 모드들은 총 8가지가 있고 이 중에 가장 쉬운 시계 모드를 먼저 구현을 할 건데요. 워낙 간단한 기능이라 이번에는 설명은 짧게 하고 데모 위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난이도는 중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중하 정도 될 것 같아요. 시계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세는 기능이 있습니다. 타이머를 이용해서 연, 월, 일, 시, 분, 초를 세는데요. LCD에는 그 중에 연, 월, 일, 시, 분이 표시되고 초는 세븐 세그먼트에 표시됩니다. 이때 현재 연도가 윤년인지를 판별하고요. 만약 윤년인 경우에는 LCD에 이렇게 윤년 여부가 표시가 되고 또 2월이 29일까지 존재하겠죠. 그리고 시간을 세는 기능 외에도 버튼으로 동작하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버튼 1에 슛 릴리즈 이벤트가 발생하면 다음 모드로 넘어가는데 지금은 시계 모드만 있고 다음 모드는 없고요. 버튼 2로는 부저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부저를 이네이블 시키면 버튼을 누를 때는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부저 소리가 들릴 거고요. 디세이블 한다면 부저가 아예 울리지 않습니다. 버튼 3으로는 시간 표시 방식을 지금 화면처럼 오전 오후가 표시되는 12시간제로 할 건지 아니면 24시간제로 할 건지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 시계 동작 데모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계 기능부터 보여드리면 초가 세븐 세그먼트에 표시되고 그 외에 날짜랑 시, 분이 LCD에 표시됩니다. 연은 4자리 그리고 월, 일은 2자리에 걸쳐 표시되고 시, 분도 2자리씩 표시가 되는데 시랑 분의 경우는 한 자리만 표시된다면 앞에 0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매 0.5초마다 초의 점이랑 시, 분 구분자인 콜론이 깜빡거리죠. 이제 버튼 동작을 좀 보여드리면 시계 모드에서는 버튼 1, 2, 3이 사용되고요. 다 숏 릴리즈 이벤트에서 동작합니다. 버튼 이벤트는 지난 도전 과제에서 구현한 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버튼을 누르면 부저가 울리는 기능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먼저 버튼 1을 짧게 눌렀다 떼면 다음 모드로 넘어가는데 지금은 다음 모드가 없어서 아무 동작도 하지 않고요. 버튼 2를 누르면 부저가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됩니다. 초기 설정은 활성화되어 있고 이제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네, 짧게 눌렀다 뗐더니 LCD에는 버저 오프라고 표시가 바뀌었고요. 지금은 부저가 꺼진 상태고 버튼을 눌러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네, 다시 버튼 2를 누르면 부저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부저 소리가 나죠. 그래서 버튼 2를 통해서 부저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시킬 수 있고요. 버튼 3은 시간 포맷을 바꿉니다. 지금은 12시간 포맷으로 되어 있어서 오후 3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버튼 3을 눌러서 포맷을 바꾸면 24시간 포맷으로 바뀌었고요. 시간은 15시로 바뀌었죠. 또 다시 누르면 이렇게 12시간제로 표시가 바뀝니다. 이제 윤년이 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올해 2024년은 윤년이어서 윤년을 뜻하는 리프가 표시가 됐죠. 이제 제가 초기 날짜랑 시간을 2023년 12월 31일 오후 9시로 바꿀 건데요. 거기에 추가로 알고리즘도 살짝 바꿔서 시간이 빠르게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 매시 정각이 될 때랑 날이 바뀔 때 그리고 윤년이 될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이제 코드를 바꿨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매시 정각이 되면 중간 톤으로 부저가 울리고요. 네, 한번 울렸죠. 그리고 11시가 됐을 때도 중간 톤으로 이렇게 한번 울리고 12시가 돼서 날이 바뀌면 이렇게 하이톤으로 부저가 울립니다. 그리고 23년에서 24년으로 바뀌면서 LCD에는 리프, 윤년이 표시가 됐죠. 리셋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각의 미드톤 그리고 11시에도 미드톤 0시가 돼서 날이 바뀌면 하이톤 네, 그리고 윤년이 되면서 리프가 표시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윤년일 때랑 아닐 때 2월의 마지막 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기 날짜를 윤년이 아닌 23년 2월 28일로 바꿔서 날이 넘어가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고 또 윤년인 24년 2월 28일로도 바꿔서 확인해 볼게요. 지금 날짜를 23년 2월 28일로 바꿨고요.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윤년이 아닐 때는 2월 28일에서 날이 바뀌면 이렇게 3월 1일이 됐죠. 그러면 윤년일 때는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제 또 날짜를 바꿔서 윤년인 24년 2월 28일로 시작합니다. 이때 또 날이 바뀌면 3월 1일이 아닌 2월 29일이 됐죠. 이렇게 윤년일 때는 2월이 29일까지 잘 바뀌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2월이 아닌 그 외의 달들은 30일이나 31일까지 있는데 윤년에 상관없이 일수는 고정이고요.
그것까지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앞에 데모처럼 시계를 구현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윤년은 어떻게 판별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거고, 윤년의 규칙은 먼저 4의 배수인 해는 윤년인데 단 100의 배수인 해는 윤년이 아닙니다. 즉 4로 나눠 떨어지지만 100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아야 윤년이겠죠. 그리고 4, 100, 400으로 나눠 떨어지면 윤년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따라서 윤년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윤년 검사를 코드상에서는 언제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초기 연도가 윤년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야 될 거고, 시계가 동작하는 중에는 연도가 바뀔 때 검사하면 됩니다. 이제 다이어그램 설명을 좀 드리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시계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초기 날짜랑 시간이 설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연도가 윤년인지 아닌지도 판별이 돼야 됩니다. 이건 while문이 시작되기 전에 수행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시계 모드가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시간을 세는 기능이 동작을 하는데, 우리는 모든 시간 세는 기능은 다 타이머 6을 사용을 하죠. 이 타이머 6은 1ms마다 인터럽트가 요청이 되니까 그 1ms를 세는 것에서부터 모든 시간 관련 기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셀 때도 바로 1초를 세는 게 아니고 타이머 인터럽트에서 1ms를 1000번을 세서 1초를 세는 거예요. 그렇게 1초를 60번 세서 분을 증가시키고 초는 다시 0으로 리셋하고, 분을 60번 세서 시간을 증가시키고 또 다시 분은 0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쭉 시, 일, 월, 연 이렇게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세면 되고, 여기서 고려해야 될 거는 나머지는 다 최대값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 1 빼고 초랑 분은 60까지 세고 시간은 24까지 세고 또 월은 12까지 세면 됩니다. 연은 최대값이 없고, 근데 일은 현재 월이 몇 월이냐에 따라서 최대값이 달라지고, 만약 윤년이라면 또 2월은 29일까지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날짜랑 시간을 셌으면 그걸 표시 장치에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게 시계의 핵심 기능이고요. 그 외에도 부가적인 기능들이 좀 있는데, 디지털 시계를 보시면 0.5초마다 이 시랑 분 사이 구분자가 깜빡거리죠. 그래서 저희도 그걸 구현을 할 거고, LCD에서는 이 시 분 사이에 구분자 콜론이 깜빡거리면 되고, 세븐 세그먼트에서는 1초짜리의 점이 깜빡거리면 됩니다. 이걸 구현하려면 밀리색이 500보다 작을 때 그걸 켜고 500보다 크다면 그걸 끄면 됩니다. 그리고 분이 60이 되면 시간이 정각이 된 거죠. 이때는 부저가 중간 톤으로 30ms 동안 울리고요. 시간이 24시가 되면은 날이 바뀐 건데, 이때는 부저가 하이톤으로 30ms 동안 울립니다. 시간이랑 날이 바뀌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1월이 되는 순간에는 해가 바뀐 거니까 그 해가 윤년인지 한번 판별합니다. 시계 모드에서는 버튼 2를 누르면 부저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고, 만약 비활성화 됐다면 모든 부저 관련 기능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튼 3을 누르면 시간 표시 방식이 바뀝니다. LCD에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첫 줄에는 먼저 윤년이라면 리프가 표시가 되고, 아니면 그냥 공란으로 두시면 되고요. 두 칸 띄고 연도가 4칸에 걸쳐서 표시되고, 점 찍고 월이 2칸에 걸쳐서 표시되고요. 또 점 후에 일이 2칸에 걸쳐 표시됩니다. 둘째 줄에는 먼저 부저의 상태가 표시가 되는데, ON이랑 OFF의 글씨가 차지하는 그 자릿수가 달라서 그걸 고려해서 표시를 해야 되고, 그 후에 시간 포맷이 12시간 방식이라면 AM 또는 PM이 표시가 되고, 24시간 방식이라면 여기도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칸 띄고 시간이 2칸에 걸쳐서 표시가 되고, 그리고 구분자 콜론이 표시되고 또 분이 2칸에 걸쳐서 표시됩니다. 이 시간이랑 분은 한 자리라면은 앞에 0이 이렇게 채워지죠. 그리고 초는 세븐 세그먼트에 표시됩니다. 글로도 설명을 드리면, 이번 도전 과제에서는 시계 기능을 구현하고 현재 날짜랑 시간을 LCD에 표시합니다. 그리고 윤년까지 적용을 해서 실제 시계처럼 동작하도록 구현합니다. 먼저 시계 기능의 기본인 연, 월, 일, 시, 분, 초를 세고요. 초는 세븐 세그먼트에, 그 외의 정보는 LCD에 출력합니다. 그리고 윤년 여부랑 또 부저의 활성화 상태를 역시 LCD에 출력을 하고요. 만약 윤년이라면 2월이 29일까지 세워져야겠죠. 그리고 0.5초마다 시간의 구분자랑 또 초의 점이 전멸을 해야 되고, 매시 정각에는 미드톤으로, 그리고 매일 0시에는 하이톤으로 부저가 울립니다. 버튼은 1, 2, 3이 사용이 되는데 다 숏 릴리즈 이벤트에서 동작을 하고요. 버튼 1은 다음 모드로 변경을 하는데, 현재는 시계 모드밖에 없으니까 동작을 하지는 않지만 버튼 1로 모드를 변경할 거라는 거를 고려해서 그걸 미리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버튼 2는 부저 활성화 비활성화를 시키고, 그리고 버튼 3은 시간 표시 포맷을 변경합니다. 필수 요구사항은 먼저 시간을 세는 기능은 전부 다 타이머 6을 사용하고요.
앞으로 모든 버튼 입력은 버튼 이벤트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LCD에 출력한 함수는 반드시 interrupt가 아닌 while문에서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또 시계 모드를 구현하다 보면 변수들이 많이 사용이 될 텐데 이 변수들은 클럭이라는 구조체를 선언하고 그 구조체를 통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구조체 종류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전에 버튼 구조체도 있었고 부저 구조체 그리고 스탑워치 구조체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클럭 구조체를 새롭게 정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객체별로 구분해서 구조체를 정의해 놓으면 데이터 관리가 정말 쉬워지고 또 코드를 유지 보수한다거나 기능을 추가하기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체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번 도전과제의 키포인트는 이번에 구현하는 기능은 시계 기능이니까 우선 시계 구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시간과 날짜를 세는 로직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게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또 월마다 일수가 다르고 윤년은 2월의 마지막 날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중요하고요. 근데 중요하긴 하지만 어렵지 않게 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거는 이 마지막 걸 텐데 버튼으로 조작하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버튼 이벤트를 이용해서 버튼 입력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엄청 중요하고, 또 이게 이 챌린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버튼으로 시계를 조작하는 기능은 앞으로도 계속 다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전 과제가 지난번에 구현했던 버튼 이벤트를 이 시계 모드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처음에는 이 버튼 이벤트 코드를 수정해야 될 일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더 버튼 이벤트 코드가 완성이 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도전 과제에서는 이것들을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에서 시계 구현할 때 한계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실습보드는 RTC, 리얼타임 클럭을 사용하지 않고 8MHz 크리스탈을 PLL을 통해서 주파수를 채배한 거라서 하루에 크면은 1, 2초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거예요. 저도 한 1초 정도씩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건 보드마다 다 다를 수 있어서 정확한 오차는 직접 측정을 해보시는 게 좋고, 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측정된 오차를 바탕으로 타이머의 프리스케일러나 ARR 설정을 조금 바꾸면 이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도전 과제에서는 시간을 세는 기능은 구현은 했지만 설정하는 기능이 없어서 시간을 바꾸려면 코드를 수정하고 다시 펌웨어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요. 다음 도전 과제에서는 시간이랑 날짜를 수정하는 이 시간 설정 모드를 구현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시계 기능은 모두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럼 본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설정 모드 설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